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5일 교도통신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코로나19 규제 거의 풀었다. 신규 감염자 감소 2년 만에입니다. 한국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의 모든 방역 규제를 풀었다는 소식이 다수의 일본 매체들을 통해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한 발 앞선 과감한 해제임을 알고는 반응이 엄청나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 정부는 15일 음식점의 영업시간이나 모임의 인원수 제한 등 코로나19 대책 규제를 18일부터 거의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감염자 수의 감소 경향 등을 통해 판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는 약 2년 만에 거의 코로나19 유행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한국은 단계적 규제 완화로 현재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지만 18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스포츠시설 등에서의 취식 금지도 없앤다. 일본도 해제해도 되잖아. 지난 2년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효과보다 폐해가 더 컸지 않아. 그리고 히스테릭한 경계심만 나 사회는 위축되고 말았다. 물론 심해질 수도 있는 질병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경계는 필요하겠지. 개별적으로 위생 관리를 한다든가 인플루엔자 정도로 격리기간을 취한다든가 말이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제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잉으로 제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도 생명에도 안 좋다. 그건 지난 2년간 확실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서 그토록 엄격한 도시 봉쇄를 했지만 결국 코로나 감염은 막을 수 없었다. 반대로 감염 확대를 너무 억제하다가 규제를 해제하자 감염이 확대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감염병은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통행을 억제하는 것보다 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일본은 서구 감염자 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료 붕괴가 일어나 소란스러웠다.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용한 세금을 의료 보강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므로 뭐가 옳은지는 모릅니다. 다만 배경은 확실히 인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하루 약 15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비로 환산하면 약 2.5배, 일본이라면 신규로 하루 약 37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2월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데도 규제 완화를 실시했죠.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득표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염증 대책에 전문가가 거의 없는 정치적 요소가 강했죠. 이번 규제 해제도 한 달 후 대통령 이취임 때 현 정부가 감염을 제어한 실적으로 남기려는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당초 누군가는 한국 감염 예방책을 본받아 적극적인 PCR 검사가 필요하다며 으르렁거리더니 이제는 한국의 감염 대책은 완전히 실패고 서양 국가들은 PCR 검사의 모든 데이터에 정당성이 없다고까지 한다. 와이드쇼라서 무슨 말을 해도 놔둘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는 삼가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내 소식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타국의 소식은 국내와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에 대한 다른 나라의 행동 정보가 적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완화에 돌입하고 있다. 글로벌한 시점에서 일본도 출구 전략을 생각할 때다. 절대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는 상황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본에서는 해제한다는 냄새만 풍겨도 매스컴은 큰 소동이 일어나겠지. 특히 와이드쇼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매체니까 오류로 떨어뜨리자는 이야기도 요즘은 나오지 않고 신중하게 안심 안전만을 말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TV나 언론의 영향은 언제나 집에 있는 노인분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마이너스가 된다. 참의원 선거도 가까웠으니 듣기만 하는 총리는 결단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경기는 나빠지고 엔화 가치도 하락하며 기업 실적도 떨어진 데다가 러시아도 문제다. 일본의 매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본도 코로나를 오류로 떨어뜨리고 이제부터 완화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잘 아는데 과거 양국 모두 방역에는 모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피크를 늦춘 것일 뿐입니다. 백신 접종이 전제라고는 합니다만 과도한 규제는 해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나라 빚을 늘리고 미래의 복리후생비와 각종 보조비의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미래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모든 규제를 푼 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루 20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하루 3, 4만 명 정도까지 감소했다. 현재 하루 평균 희생자 수는 300명 정도. 일본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이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외국의 상당수는 도시 록다운, 엄격한 법 규제, 마스크의 법적 의무를 경험하면서 규제를 없애는 현 상황에 도달했다. 일본은 느슨한 규제에도 사람들의 공중위생관념만으로 극복해온 훌륭한 나라다. 한국의 규제 해제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는 다른 사람처럼 엄격한 법 규제조차 필요 없었으니까. 이웃나라의 일인이 정부 방침이 그런가 보다 하면 된다. 원래 누적 감염자 수라든지 최근 감염자 수로 보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어디에서 선을 그을까 하는 판단인 것 같다. 감염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희생되는 사람도 증가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위험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지 코로나 이외의 치료 행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문제. 일본은 최근 약간의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런 게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괜찮을까? 중국은 검사에서 96%가 무증상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감염을 제로로 만들겠다며 굉장히 많은 록다운이 단행됐죠. 검사를 무조건 믿을 수 있을까요? 96%가 무증상이라는데 왜 제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2년이나 억제되지 않았는데 록다운으로 억제된다는 생각일까요? 일본도 그렇지만 신형 감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하나요?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사율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기는 예전부터 없어지지 않았어요. 공존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규제 해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는 후유증의 위험이 있는 인플루엔자 수준 정도다. 후유증이 어쨌든 거추장스럽다. 코로나일지도 모를 때 우선 복용해 두려는 치료약이 시중에 침투했을 정도로 나돌고 있다. 이쯤 되면 코로나 규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치료약의 양산화야말로 급선무다. 일본의 경우는 검사 수가 압도적으로 적어 실제적으로는 해외 수준의 감염자 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량의 중증자 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완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로 재미를 크게 본 수익자, 수익 기업, 정치가가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일본이 아직도 확 풀지 못하는 건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이겠죠? 아니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엉터리 통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